안녕하세요, 작가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강 작가님. 오늘은 제가 한 소상공인 분께서 이게 궁금하다 하시면서 메일로 보내주신 게 있는데 그걸 좀 정리를 해서 왔어요. 사업을 하시는 분들, 뭐 작가님도 병원을 하시지만은 많은 사람들을 상대로 일을 하면서 리뷰라든지 말이나 행동 때문에 상처를 많이 받는다고 하세요. 작가님께서도 오랜 시간 동안 많은 분들을 만나 보셨는데 그런 사람 때문에 힘드신 점 없으셨나요? 저도 똑같아요. 아마 그분도 저랑 똑같을 거고, 강 작가님도 아마 똑같을 건데요. 우리가 이런 게 있어요. 인간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것도 사람이고, 가장 행복하게 하는 것도 사람이잖아요. 최근 그 하버드에서의 어떤 80년간의 연구 결과에서도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행복의 조건이 바로 인간관계였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우리가 인간관계라는 것이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이 관계라는 것은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내가 나와 맺는 관계가 있고, 내가 남과 맺는 관계가 있고, 내가 세상과 맺는 관계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가장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관계가 바로 남과 타인과 맺는 관계예요. 그리고 이 남과 맺는 타인과 맺는 관계도 그 친밀도에 따라서 우리가 가족이 될 수가 있고, 친구가 될 수가 있고, 지인이 될 수가 있고, 사회적 관계가 될 수가 있잖아요. 어떤 고객이라든지 나의 어떤 직장 상사, 동료, 후배가 될 수 있는 거고. 그런데 사실 우리가 가족이라든지 친구보다 어떤 직장에서 겪는 그런 굉장히 큰 어려움, 그리고 고객과의 어려움도 굉장히 많고, 그런데 이 모든 관계를 통틀어서 우리가 남과의 관계라고 말을 하거든요. 자, 이렇게 생각해 봐요. 우리가 그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은 그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상황이 아니에요. 자세히 생각해 보면 그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은 그 상황이 아니라 어떤 감정 때문이에요. 그 사람이 나에게 주는 감정.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떤 부정적 감정을 주고, 그 사람이 나로 하여금 화가 나게 하고,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떤 시기와 질투를 느끼게 하고,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떤 무시받는 느낌이라든지 열등감을 줄 때 우리는 그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힘들고, 그 사람 때문에 힘든 거잖아요. 결국에 그 사람이 나에게 주는 감정 때문이에요. 근데 또 한번 깊게 생각해 보면 그 사람은 나에게 감정을 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왜? 감정은 나한테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내 감정이 일어난 거지 그 사람이 나에게 감정을 준 게 아니에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하늘의 별을 보면 참 아름답고 좋잖아요. 그렇죠? 산에 가면 산이 좋고, 바다에 가면 바다가 좋은 이유는 뭐냐면 내 마음이 좋기 때문에 산이 좋고 바다가 좋은 거예요. 내 마음이 괴로움으로 가득 차 있으면 산에 가도 산이 좋지 않고, 바다에 가도 바다가 좋지 않은 거예요. 결국에는 산과 바다는 나에게 좋음이라는 감정을 주지 않았어요. 별도 마찬가지예요. 하늘의 별은 빛나고 있을 뿐이지 나에게 좋음을 주지 않았어요. 그 사람도 그 사람의 말과 그 사람의 소리가 나에게 나쁨을 준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의 나쁨이 이 사람의 말을 나쁘다라고 해석한 거예요. 별은 나에게 빛을 줬을 뿐이고, 이 사람은 나에게 소리를 줬을 뿐인데 그 빛을 우리가 좋다라고 해석하고, 이 사람의 소리를 나쁘다라고 해석하는 것은 내 마음에 있는, 내 마음의 어떤 긍정성과 부정성이 투영된 것이지 이 별이 이 사람이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내 마음이 이미 부정적으로 물들어 있으면, 내 마음이 이미 나쁘면 그 무엇을 보더라도 나쁜 거예요. 근데 내 마음이 좋으면 산에 가도 좋고, 바다에 가도 좋고, 뭐 별을 봐도 좋고, 누가 나한테 뭐라 해도 좋은 거예요. 결국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떤 감정을 준 게 아니고 내 감정이 일어난 거예요. 결국 내 감정의 주인은 누구다? 난 거예요, 나. 그래서 그 사람이 나에게 이러이러한 감정을 줘서
내가 힘들다가 아니라 내 마음이 이미 그렇게 물들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그런 일이 발생을 하면 아, 내 마음이 이미 이렇게 부정성으로 물들어 있구나를 알고 그때마다 저는 항상 삼그한다 그랬잖아요. 누가 나에게 화를 내면 아, 이 사람 또 화가 났구나. 뭐 이 사람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겠다. 뭐 어쩔 수 없다. 화내라 그래. 그렇게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게 가장 쉬운 이 사람이 나에게 어떤 말을 했을 때 내 마음속에 부정적 감정이 들었을 때 나 스스로 알아채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걸 허용하는 그리고 흘려보내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항상 일상에서 삼감하고 힘들 때 삼그하라는 이유는 평소에는 삼감하게 되면 내 마음이 긍정적으로 바뀌게 되고 그리고 이 사람이 나에게 어떤 부정적 말과 부정적 행동을 할 때도 그것을 내가 흘려보낼 수 있으면 내 마음속에서 부정성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내 마음은 늘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이 긍정적으로 바뀌었다는 것은 그 무엇을 봐도 좋은 거예요. 그러면 삶도 좋고 물도 좋고 일상이 좋게 바뀌는 거예요. 근데 또 진짜 악의적이고 부정적인 사람들은 지금 감정만을 상하게 하는 게 아니라 경제적인 사업 자체를 좀 흔들려고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누명을 씌우려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경우에는 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도 궁금하거든요. 어쨌든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떤 법적으로 어떤 잘못을 하게 되면 우리 사법 시스템이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의뢰를 하면 돼요. 그러니까 뭔가 이 사람이 어떤 법적으로 잘못한 게 있으면 그쪽으로 해결을 하면 되고 그게 아니라면 그냥 저는 흘려보내면 된다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의 잘못은 내가 어떤 복수심을 가지고 해결하려고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나에게 이런 걸 했기 때문에 나 이걸 복수를 해야 돼 라고 마음을 먹는 순간 내 마음은 다시 어떤 적개심과 복수심으로 가득 차게 돼요. 그럼 또다시 내 마음은 부정적으로 바뀌는 거죠. 이 사람이 나에게 어떤 부정적 감정을 준다고 해서 내가 내 마음속에 부정적 감정을 만드는 것은 나를 괴롭히는 거잖아요. 그렇게 살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나에게 어떤 잘못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을 나는 용서해 주려고 그래요. 용서해 준다는 게 이 사람과 화해하는 게 아니고 아, 당신이 나한테 이런 말을 하군요. 알겠습니다. 저는 그냥 흘려보내겠습니다. 라고 그냥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 흘려보내는 과정이 바로 용서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용서는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이 나에게 이러한 것들을 나한테 줬음을 알아차리고 이런 여러 가지 부정적 감정을 주는 거에 대해서 내가 받아들이고 허용하고 흘려보내는 과정을 통해서 그 사람 용서해 주는 것. 그리고 이 사람의 잘못은 사실 내가 어떻게 뭐 복수를 한다든지 그거에 대해서 내가 어떤 해결을 안 해도 세상이 해결을 해주게 되어 있어요. 왜냐? 세상은 세상 거잖아요. 내가 어떻게 한다고 해서 이 사람이 잘못되진 않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한 잘못은 이 사람이 지은 어떤 인연의 가부는 반드시 세상으로부터 받게 되어 있어요. 세상은 세상 거기 때문에 세상은 그런 것들을 반드시 정화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의 잘못은 반드시 세상이 그거에 대해서 그게 맞는 과보를 이 사람한테 반드시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살면 되죠. 굳이 내 마음에 부정적인 거, 적개심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손 더럽혀 가면서 저 사람에게 복수를 할 필요 없이 나는 그 부정적인 것들 흘려 보내버리고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그거에 대해서 뭐 업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네요. 세 가지예요. 내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그리고 내 마음을 적개심과 분노로 물들이지 않고 내 마음을 늘 긍정적으로 만들어주는 것. 그렇게 살면 훨씬 더 세상을 괴롭지 않게 살게 돼요. 우리 좀 세상을 좀 이기적으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세상을 이기적으로 산다는 것은 뭐냐면 내 마음을 괴롭지 않은 상태로 만들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을 괴롭지 않게 살려면 내 주변 사람들을 괴롭히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해요. 내 주변 사람들이 행복해져 있으면 나도 행복해지는 거고 내 주변 사람들이 이루어져 있으면 나도 이루어지는 거고 내 주변 사람들이 이익이 되게 해주면 나도 이익이 되는 것처럼 내 주변 사람들을 용서해 주는 것. 이 사람과 굳이 내가 화해를 하지 않더라도 용서는 화해랑 좀 다른 개념이거든요. 아, 너 용서해 줄게. 우리 다시 친하게 지내자. 이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 있는 그 사람의 부정성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왜? 그래야지 내 마음이 긍정으로 바뀌고 이 사람에 대한 분노와 적개심과 복수심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 부정성을 굳이 채울 필요가 없이 내 마음을 긍정적으로 그냥 좋음으로 만들어주면 일상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 좋음의 상태를 유지하면 할수록 아까 말했듯이 산에 가든 바다에 가든 별을 보든 우리는 늘 좋음의 상태를 유지하고 즐겁고 행복하게 괴롭지 않게 살 수 있는 거죠. 이미 다 말씀을 해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뭐 10년 이상 동안 이렇게 고객을 대하시고 그럴 때 팁 같은 게 생겼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어쨌든 얼굴살 관련된 진료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 진료를 하면서 우리 고객들이 이제 수술을 끝났을 때 밝은 모습으로 이제 진료실을 나갈 때 가장 행복함을 느껴요. 왜냐면 자신의 변한 모습을 보고 자신감을 되찾고 그 사람이 행복해지면 그 행복이 나한테 그대로 전해짐을 알거든요. 근데 물론 이게 수술이라는 게 100% 성공할 수 없기 때문에 뭐 한두 분 정도 뭐 잘못돼 가지고 다시 저한테 컴플레인하는 사람들도 물론 있어요. 그러면 그 컴플레인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느껴지는 또 다른 행복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저는 제 주변 사람들을, 제 고객을, 제 환자를 좀 더 이롭게 해주고 이익이 되게 해주고 좀 행복하게 해주는 그런 업을 제 직업의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삼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면 살수록 내 마음도 어느 순간 어떤 행복으로 물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냥 일반 의사가 아니더라도 이렇게 일반 사람들도 내 옆자리 동료에게 커피를 한 잔 이렇게 준다든지 그러면서 서로 좋은 이렇게 행복감을 나눌 수 있으면은 그것부터가 시작이 될 수도 그렇죠.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복의 정의가 뭐냐면 행복은 편안함을 통한 감사의 확장이 행복이에요. 1번이 편안해야 돼요. 편안함이 뭐다? 괴롭지 않은 상태예요. 인간은 괴롭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 내 주변 사람들을 많이 용서해줘요. 왜냐? 적개심과 분노 그리고 복수심을 품지 않기 위해서. 그걸 품는 순간 편안해지가 않거든요. 그럼 괴로워져. 그럼 일단 행복의 첫 번째 전제가 사라지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일단 편안해야 돼. 두 번째, 감사의 확장. 감사의 확장이 뭐냐면 나도 이 사람한테 감사해 하고 저 사람도 나에게 감사해 하는 감사를 주고받는 삶. 그게 뭐죠? 내 주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고 이롭게 해주고 이득이 되게 해주는 거. 그게 편안함을 통한 감사의 확장. 그게 행복이라는 거고 그게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인 자리이타의 삶이에요.